하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전 절차에 따라서 출장을 갔을 뿐이에요. 저한테 화내시는 건가요? 일이 더 커지잖아요. 말 끊지 마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올해 초등학교 입학한 아이의 학부모인데요. 담임 선생님과 저 사이에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을 겪게 됐습니다. 문제 발단은 아이가 방과 후 수업에 가야 할 시간에 저에게 전화를 걸어와서 친구와 논다는 겁니다. 아이가 방과 후 수업이 있다는 걸 까먹은 것 같아서 방과 후 선생님께 연락드리고 잘 마무리됐습니다. 근데 아이가 집에 와서는 담임 선생님이 아침에는 계셨는데 중간에 출장을 가셨어. 그 말을 듣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수업 중에 아이들을 내팽개치고 왔다고? 동네에 누가 했지? 누가 인계받은 사람 있나? 그래서 애가 밖에 떠돈 건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누르고 자초지종을 파악해보자 하면서 선생님께 하이톡을 보냈습니다. 근데 평소와 다르게 읽고 무시하시더라고요. 수업 중에 심가했는데 아예 하교 후에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와서 하는 말이 엄마, 오늘 선생님이 네가 잘못해서 니네 엄마가 화났다고 하셨어. 이제 입학한 지 2달 된 아이한테 방과 후 수업을 잃어버린 게 네 잘못이라고 니는 뭐 화났다고 말하는 게 너무 황당했습니다. 통화하기 전에 분노의 감정은 커졌고 교무실에 연락한다고 하니까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은 대뜸 퉁명스럽게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죠? 문자 읽으셨나요? 보셨으면 왜 통화하자는지 아셨을 것 같은데요? 읽긴 읽었는데 무슨 말씀이 하고 싶으신 거죠? 아이가 방과 후 수업에 안 가고 밖에 있는데 그날 마침 출장 가셨다면서요. 그리고 아이한테 야 니네 엄마가 잘못해서 화났다라고 하셨다면서요. 그건 지도한 겁니다. 그리고 방과 후는 외부 수업이라 제 소관이 아니에요. 3월 한 달은 제가 지도했지만 4월부터는 한 번도 지도한 적 없습니다. 벌써 5월이에요, 어머니. 애들 알아서 잘 가는데 전 책임 없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하시는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전 절차에 따라서 출장을 갔을 뿐이에요. 소리를 치더라고요. 순간에 제가 답답해서 잠시만요 선생님 그건 아니죠 말 끊지 마세요, 어머니. 저 말하고 있잖아요. 어머니는 교사를 신뢰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아이가 학교 시간이 아닌 시간에 밖에 돌아다니는데 그게 학교 책임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학교에 있는 동안 일이 생기면은 담임 선생님한테 연락할 수밖에 없는데 너무 무책임하신 거 아닌가요? 지금 저한테 화내시는 건가요? 왜요? 어머니만 화내시고 교사는 화내면 안 됩니까? 저도 어머니 문자 보고 굉장히 화가 많이 났거든요. 선생님 저는 학부모고 아이 안전 관련해서 불안한 사항이 있었고 선생님 부지도 있었다고 하니까 표현해야 할 것 같아서 숨기지 않고 화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같이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어쩌나요? 일이 더 커지잖아요. 그럼 문자를 좀 잘 쓰시던지요. 어머니 문자 한번 올려서 한번 읽어보세요. 인수인계가 잘 된 거냐느니 이런 글을 쓰니까 제가 화가 나죠. 선생님 학부모하고 대화할 때 원래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나요? 제가 원래 이렇게 말하는지는 지금 말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어머니, 상훈이 데려와 보세요. 확인만 좀 하게요. 저는 한숨을 쉬며 불안한 가운데 아이와 스피커폰을 틀었습니다. 상훈아, 선생님이 3월까지는 방과 후 가는 사람 손들어 했지? 네, 4월부터는 물어본 적 없지? 네. 됐어요. 상훈아, 이제 가봐도 돼. 들으셨죠? 전 이제 할 말 없습니다. 소니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통화 후에 교감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 상황을 이성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담임 선생님과 통화해보겠다고 하더니 1시간 뒤에 전화로 사과하셨습니다. 담임 선생님 경력이 20년이 넘고 1학년을 5번 정도 하셨는데 이런 일이 없었다고 교사들 사이에 좋은 분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담임 선생님한테도 전화가 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암만 기다려도 사과 전화가 없었습니다. 저는 교감 앞에서만 또 내내하고 학부모 바보 취급하네 라는 생각이 또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다음날 아이는 열이 많이 나서 학교에 나가지 않았는데 담임 선생님은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문자로 결석 사유를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소시오패스인가 싶었습니다. 갱년기는 아니신지 지병이 있으신 건 아닌지 40년 살아오면서 선생님과 말다툼을 한 건 처음이다 보니까 정말 사지가 다 떨리더라고요. 저한테 들이받는 모습 보면 제정신 아니신 것 같은데 앞으로 저희 아이를 활동에 배제한다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아이를 보고 다른 반으로 갈지 전학은 어떤지 물어봐도 절대로 전학 가기 싫다고 합니다. 학부모에게 폭언하는 교사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제가 너무 과했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고칠 부분이 있다면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왔습니다. 감정적으로 쓰신 느낌이 전달이 됩니다. 지금도 아직 화가 안 풀리신 것 같아요. 요거 부분은 제가 좀 체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이제 현직 초등교사한테 확인된 바에 의하면은 돌봄 같은 경우에는요, 돌봄 선생님이 따로 있어요. 담임은 수업이 끝나면 이제 서관이 원래 아닌 거죠. 근데 처음 1학년 때 모르니까 처음에 몇 번 따라가서 인계를 해주는데 3월까지는. 그 다음부터 아이들이 알아서 이제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원래 선생님 소관은 아니다. 네. 출장 같은 경우에는 공석에 있으면 안 되니까 대리회의가 있어요. 누군가를 맡아줘야지 갈 수 있어. 그러니까 공석은 발생할 수는 없는, 그러니까 안심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네, 교감 선생님께서 1학년도 여러 번 하셨고 주변 평판도 좋으신 분이다라고 이제 코멘트를 해주신 부분을, 그리고 이전에도 이런 문자 보내실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다. 이런 부분을 코멘트를 해주시네요. 학부모가 선생님한테 쓰지 말아야 될 용어는 사연자가 쓰신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어떤 걸까요? 인수인계나 이런 얘기는 네.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셨는지라는 말을 문자로 쓰는 거는 그 선생님한테 굉장히 모욕적으로 들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수인계 제대로 됐냐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마치 회사 상사처럼. 그렇죠. 할 일 제대로 했어 이런 그 느낌.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절차적으로는 다 했단 말이에요. 교사는 화가 났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사분도 첫 번째 학부모인데 민감한 부분을 민감하게 대응한 거는 네. 선생님도 네. 조금 민감했던 거죠. 네, 왜냐하면 네, 네. 그걸 꼭 그렇게 대응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확실히 잘못하신 거는 상훈아 일로 와. 다른 사람 와서 손들어 했지. 맞지 이건 안 돼. 왜냐 선생님 앞에서 이 아이가 판단관인가요? 얘는 애긴데. 애기예요. 너 했지? 이거는 교육자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네네네. 엄마가 그러는 것도 안 엄마한테도 야 선생님이 그랬지. 얘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거를 이 둘은 한 거고 네. 그걸 빼. 그건 잘못했어. 그 다음은 이제 감정 싸움이죠. 앞 단계와 뒤 단계를 분리를 해야죠. 그러니까 뒤 단계에서의 감정적인 치고받음은 본인도 그건 인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 뒤에 것 때문에 앞에 거로 소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많이 하죠. 네. 왜냐면 막 후다다닥 싸우고 나서 선생님 나한테 화를 내. 그렇죠 이거죠. 앞에가 생각이 안 나. 생각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뒤니까 서로 빼. 같이 싸웠다 치고 그렇죠. 선생님은 저쪽도 잘못했고 나도 잘못했으니까 불문에 붙이고 혼자 그냥 털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은 요 정도에서 마무리 짓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연자분도 여기서 마무리 짓는 게 좋아요. 그래. 다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그 아이가 중간에 빌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 걱정이 되는데 한두 번 좀 더 데려다 주실 수 그렇지. 있어요? 그렇게 뭐 얘기를 이렇게 했으면 해야지 괜찮은데. 부드럽게 할 수 있잖아요. 섭섭하다. 선생님 섭섭해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제가 이제 딱 이때라서 이게 너무 마음이 왜냐면은 몇 달 전까지 얘는 유치원을 갔든지 어린이집에 있던 애예요. 그렇죠. 심지어 대변까지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 애일 수도 있어. 몇 달 전까지. 근데 어쨌든 맡겼으면은 이제 믿어야 되는 게 또 그렇죠. 이제 예. 숙명이거든요. 학부모는. 근데 아마 또 사연자분 불안증이 있으신 아, 분인데 그러니까요. 더글로리를 봤을 거야. 거의 초등학생이 그러나요? 더글놀이? 아니 그게 아니라 송혜교가 연진이 딸내미네 담임으로 들어가잖아. 아. 근데 송혜교도 연진이 딸내미한테는 안 그러잖아. 맞죠. 응. 그건 최소한 안 그렇지. 그럼.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선생님이 이 아이한테 뭔가 감정적으로 불이익을 줬다고 하면은 이 아이도 느낄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어쨌든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대화법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박 PD한테 실망을 했어요. 근데 속으로 실망한 거하고 되게 실망스럽네? 라고 말로 표현해버리는 순간 이건 공격이 되거든요. 내가 화난 거고 내가 실망한 거지만 표현해서 전달하는 순간 그게 공격이에요. 심지어 이게 전후관계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화가 난다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는 상대방은 공격하네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도 아. 되거든. 근데 이건 중간에 조금 나간 느낌이에요.